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국민은 분통, 한전은 외유. 또 한국전력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놀러 나갔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누진제 때문에 지금도 에어컨을 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계실 텐데 예. 주무기관인 한국전력이 직원 100명을 여름 극성수 기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 연수를 보내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꼭 놀러 갔다고 봐야 됩니까? 연수라면 뭐 나름대로 또 뭐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과 연수 목적을 좀 살펴봤더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에너지 신가치 창출 모멘텀 확보 및 창의력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메가트렌드 현장 교육. 뭐 상당히 거창한 내용인데요. 그러네요. 무슨 말인지 한참 봐야 될 정도인데. 세부적인 교육 내용을 보시면 뭐 교수들 특강, 그다음에 기업 탐방 정도의 그 수준인 겁니다. 예. 7박 8일 정도의 일정이고요. 지난달 말부터 이달 말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20명씩 진행이 되고 있고 1인당 900만 원이니까 총 9억 원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예. 참고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금 날씨가 어떠냐면요. 최근 그 최고 온도가 20도 초중반으로서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공기가 좋겠죠. 예. 자, 그 팩트체크에서 한전이 11조 원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니까 이제 바로 또 연수 명목으로 간 게 아니냐 이런 또 좀 얘기를 듣게 생겼습니다. 한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이제 지적이나 의혹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이 연수는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처음 실시한 거고 직원이 2만 명인데 그중에 겨우 100명 정도만 연수를 실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연수 내용도 전부 교육인 거지 외유성은 전혀 없다. 더 좋은 피드백을 내려는 교육인데 좀 그 뜻이 왜곡되는 것 같다.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아, 이거 뭐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이.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박지원의 뿔난 더민주 정치권 얘기인데요. 예. 지금 여야 3당이 8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 중인데 어젯밤이었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협상 내용을 마치 합의된 것처럼 공개를 해가지고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예. 새누리당과 더민주에서는 합의가 안 됐다고 부랴부랴 해명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자 그러자 이제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이 자 가합의안을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걸 실수로 공개한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 이걸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곧바로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이 아니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한 정도를 합의문이라고 공개를 하는 거냐. 너무 많이 실수한 것 같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예. 글쎄요. 그 옛날에 YS나 TJ를 정치 구단이라고 한다면 박지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지금. 최소한 8단은 될 텐데 그 실수냐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특히 그 공개된 내용을 보시면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반영돼서 공개됐기 때문에 예. 뭔가 의도적인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불리하면 공개를 안 할 테니까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여야가 모두 전당대회 등으로 제3당인 국민의당이 국민적인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찰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소설 속에 답이 있다라고 정해봤는데요. 소설가 김진명 씨가 2년 전에 사드라는 소설책을 냈는데요. 이 책을 오늘 여야 지도부와 국회 국방위 외통위원 등에게 다 전달을 해줬습니다. 예. 국론 분열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설명했습니다. 예. 그 아까 얘기한 대로 2년 된 책인데 예. 최근의 상황이 뭐 거의 그대로 좀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이지만 비하인드 뉴스에서 필요하면 또 연결해서 직접 얘기를 듣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 작가 김진명 씨와 잠깐 좀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예.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왜 사드를 주제로 해서 책을 쓰셨는지요? 예, 사드가 이제 미국, 중국 사이에 끼인 그 한국의 운명을 시험할 것이다. 그런 것이 제가 오랫동안 이제 사드를 계속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게 충분히 예상이 됐었던 거죠.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책 내용하고 비슷하다 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도 여야 정치인들한테 보내주신 모양인데 2년 전에는 무슨 근거로 예측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이제 사드가 그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미국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대결 국면에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거의 필연적이다라는 것은 우리만 몰랐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그냥 소설에 나타냈을 뿐이죠. 예. 지금 사드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야권 쪽에서 김진명 소설가께서는 이건 피할 수 없다고 그때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피할 수 없고요. 지금 이제 그 정부가 사드를 결정한 과정은 대단히 잘못되었어요. 예. 그건 우리 정부가 주체가 돼서 한 게 아니고 미국의 강권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사드가 배치될 성주군의 사정도 잘 살피지 못하고 예. 국민들하고 사전에 대화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내려갔음에도 사실 사드의 전자파가 얼마 되는지 수치로 정확히 제시를 하지도 못하고 예. 그렇게 굉장히 과정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 한 번 결정된 이상은 정부의 결정에 힘을 모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런 그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비슷한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정부가 결정한 것을 뒤집게 되면은 그 혼란이라는 거는 뭐 말도 할 수가 없게 되고 정부가 일단 신뢰를 잃게 되면은 국제사회에서도 미아가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큰 불행을 강대국이 음모하고 마련해 놓은 큰 불행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정은 그러니까 잘못됐지만은 예. 결정은 힘을 실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현실론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또 많은 반론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야권이나 아니면 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김진명 씨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테니까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얘기가 여기까지 진행이 어떤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은 자꾸 예. 중국이 복수한다 이런 쪽에서만 보는데요. 예. 이 미국의 복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이 사드 결정이 어려웠느냐 하면은 이 중국은 경제로 복수하지만 미국은 한없이 자기네 생명과 재산을 희생하면서 한국이 반미 쪽으로 나가는데도 끝없이 한국을 도와야 된다 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중국의 복수는 이것이 굉장히 요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예, 그러나 미국은 알겠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은 굉장히 큰 복수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장이 우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이걸 찬성이다 반대다 하기 전에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금 사회의 할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하인드 뉴스 진행 중에 소설 얘기가 나와서 김진명 소설가를 잠깐 연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명 소설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셔요. 예, 이성대 기자, 비하인드 뉴스에서 마쳐야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